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요. 이제 93세시죠. 자신의 사망 후에 유산 대부분을 세 자녀가 이끄는 새로운 재단으로 보낼 예정이다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버핏의 자녀들이 3명이니까요. 이들이 운영하게 되는 새로운 재단은요. 출범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단체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버핏 회장이 이러한 계획을 밝혔고요. 원래부터 기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에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왔기도 하고요. 또 사후에 이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자녀 1인당 1,000만 불씩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본인 개인의 자산이 1천억 불이 넘는 사람이니까요. 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잖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한 5개의 자선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왔고요.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 재단이죠. 2006년 빌 게이츠와 당시에 그 부인이었던 멜린다 게이츠가 함께 세운 이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 밖에도 버핏의 전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세운 자선단체 등 총 5개 재단에 평생 동안 기부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사후에 이 본인의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한 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로부터 알게 된 것은 이 지난 2006년부터 20여 년간 정기 기부를 받아왔던 5곳의 자선단체가 이번 유언으로 인해 사후에는 못 받고 생전에만 기부금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겠죠. 그리고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의 세 자녀인 수지, 하워드, 피터 버핏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 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 그리고 단체를 위해 버핏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그런 바이로가 또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93세이고요. 조만간 94세가 되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어떤 식의 기부를 본인 사후에 하라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만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데 재단의 자산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고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여 명인데 이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은 상위 1% 중에서도 최상위 100명 안에 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본인의 레거시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버핏 회장은요 지난 20여 년간 게이츠 재단에만 약 430억 달러를 기부해 왔는데요. 버핏 회장 자신이 유언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지난 수년간 이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사실 이 자녀들이 다 60대 후반, 70대이니까 성장한다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모습이 맞을 텐데 최근에 생각을 굳혔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요. 장녀인 수지 버핏은요. 올해 71세로서 오마하에 거주하고요. 유아교육 그리고 또 여러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04년에 사망했던 버핏의 첫 번째 부인이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수잔 톰슨 버핏 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고 하고요. 둘째인 69세 하워드 버핏은 일리노이에 거주하고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식량 안보라던가 아니면 국내 분쟁의 완화 그리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재단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모두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사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고요. 막내이자 66세인 피터 버핏은요. 뉴욕주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의 아내와 함께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심의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자녀들의 활동에 대해서요. 버핏 회장은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매우 동의하고 만족하고 그들이 어떻게 향후에 일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100% 신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 버핏 자녀들이요 이 수십억 달러에 해당되는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버핏 회장은요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요 이와 같이 이 게이츠 재단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3곳의 재단에 각각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만 해도 53억 달러의 규모의 주식을 이 여러 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CNBC 방송에 따르면요 이번 추가 기부 이후에도 버핏이 보유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가치가요 약 1,3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상 버핏의 최근 이 기부 그리고 사후 기부 계획에 대한 최근의 기사였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 존경한다. 대체로 이 역시 천조국의 부자들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버핏 이분은 이 다른 어떤 거부들과도 또 다르죠. 다른 과세 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니까요. 뭐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상속세가 없는 사회는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자녀들로 20년 뒤에 올림픽 대표팀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이 상속세라는 것이 결국 어떤 출발점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다 본인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거부인데 세금 줄이기 위해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자선의 목적이겠느냐라는 그런 냉소적인 댓글을 보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실제 버핏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왜냐하면 굉장히 유용한 절세 방안이기도 하니까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사실 특히 이제 저같이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 허락하는 거의 유일한 대표적인 절세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세금 관점에서도요. 개인, 뭐 가족, 자선기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도 사실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수 있겠나요? 뭐 저도 고객 앞에서 또는 이런 영상에서는 뭐 세법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뭐 컨설팅을 하고 정보 전달을 하지만 저도 똑같잖아요. 돈 벌면 뭐 세금 내는 거 줄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 한 끝나지 않는 그런 고민일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자선기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선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교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뭐 지금이야 뭐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만 언제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 절세 면에서 보면요. 자선기관은요. 면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예를 들어 소득을 100만큼 얻었으면 대체로 세금을 몇십 %씩 내지 않습니까? 뭐 이걸 뭐 예를 들어 40을 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국가에 그냥 납부하고 끝나는 건데 반해 만약에 이러한 해당 자산을 내가 여전히 운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옮겨서 계속해서 내가 나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해당 자산이요.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수입을 내는데 이 수입 자체가 비과세 수입이거든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선기관의 어떤 효용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추상적으로 간다면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나의 유산, 레거시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이 내 유산이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이 가족 재단이라고 하면요.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빌 게이츠 재단이 빌 게이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어떤 공공의 가치, 뭐 유명한 게 뭐 기후 변화라던가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질병 퇴치라던가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뭐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공공 사업일 텐데요. 이게 바로 그가 높이 평가하는 가치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도구라는 면에 있어서 충분히 그가 재산이 없어서 추가의 재산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가 높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의 자산이라는 것은 나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의 자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번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서 평가를 해볼게요.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자산기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가 수입을 얻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남는 돈을 또 어떻게든 내가 뭐 지출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투자해서 또 벌고 투자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남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틀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어지는 과정이겠죠.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내가 번 돈을요. 일부를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의 자산기관으로 옮기고요. 물론 다 넘기는 건 아닐 겁니다. 내가 소비하고 지출하고 나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겠죠. 그건 대로 두고 일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진 것에 대해서는요. 세금 안 내겠죠.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기관이기 때문에 추가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로 자라날 겁니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해당 이 자선기관에 써서 또 자선 사업을 하면서 나의 어떤 유산, 레거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의 레거시를 다음 세대로까지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앞서 워렌 버핏이 그렇듯이 이어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의 재산의 일부 그리고 나의 파운데이션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거니 첫 번째 방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세금 다 내고 줄어든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고 더 유의미한 나의 유산을 넘기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워렌 버핏의 최근 뉴스 본인의 유산을 어떻게 기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훌륭한 분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게 공익, 어떤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절세와 어떤 나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그런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